내가 3일만 내가 알바 간대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게 그거예요. 내 입장도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지 법으로 가면은 서로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얘기 드리잖아. 이거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껴가지고 얘기할 그 얘기는 아니지만 둘이 그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중간에서 얘기해주면은 그나마 안 풀릴 거 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두 분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음에 안 드시면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진짜 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다. 그때 얘기를 한 게 어저께 보셨다시피 그래도 제가 중재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또 서로 양보를 조금씩 하잖아. 원래 그렇게 풀어야지 감정에 상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도 누워서 깔끔하게 되지 내 생각에 같은 일도 안 되고 맞아. 집에서 이 생각 때문에 술이나 먹고 그렇게 하면 본인만 손해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많이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본인들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대로 가면 법도 마찬가지야. 누구 편 안 들어준다고요. 다 지금 어저께 제가 중재한 것처럼 두 분이서 의향을 물어보고 상식적인 한도에서 조금씩 양보하라고 하는 거지. 어차피 이제 저거 하지도 그러니까 않고 오늘 보낸 데니까 뭐 확인해 보세요. 아예 안 보이는데 내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줬고 그렇게 그냥 타협하시면 서로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현역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임대차 종료와 함께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소소한 걸로 좀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소소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를 보면 임차인 같은 경우도요. 잔금이 됐을 때는 그 부동산을 원상복귀해서 임대인한테 반환해야 되고요. 임대인 같은 경우도 연체 임대료나 또한 손해배상액을 공제를 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동시이행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저도 원상복구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상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새는 상가도 상가이지만 주택 같은 경우도 임대차 종료와 함께 원상복구가 많이 따르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들이 소소하게 계속 잔금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소소한 원상복구가 따르면서 분쟁들이 조금씩 생기는, 전보다는 많이 생기는 그러한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연체 임대료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굳이 두 분 간에 분쟁은 없겠지만 손해배상액이라고 할 수 있는 원상복구가 따르면서 일부 금액을 빼고 주느냐 또한 그 빼지 말고 주느냐 그런 분쟁들이 소소하게 많이 생기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문제가 많이 따르게 되는데요. 과도하게 임대인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를 하는 거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도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나중에 반환할 때 문제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많이 크게 들어보면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계약서를 쓸 때 설명사항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확인 설명사항에는 그 집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란이 있습니다. 뭐 도배 상태나 또한 장판 상태나 또한 조명 상태나 일부 세세하게 쓰는 란들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반환했을 때 기본 상태가 파손이 된 정도에 따라 공제하고 줄라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면서 원상복구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훼손된 거를 재해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또한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상태를 많이 훼손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에서 반환받을 텐데요. 그 정도의 차이 갖고 많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벽지 같은 경우도요. 짐을 날릴 때 많이 파손됐다 그러면 할 말은 없겠지만 약간 짐을 옮기면서 벽지 중에 살짝 뜯어졌다고 그 벽지에 대한 전체 도배 비용을 빼고 주려는 경우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려견들이 있으면서 반려견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도 반려견들을 상가하는 그러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도 반려견을 키운다고 하면은 계약 당시에서도 말씀을 주시는데요. 나갔을 때 반려견에 대한 그 털 청소나 또한 냄새 빠지는 그런 비용으로 또한 많이 그 공제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그 소모제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하고 줄라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커지면서 요새 분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개비 갖고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개비입니다. 중개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에 따라도 또한 분쟁의 그 소지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중개비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간 전에는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비를 자기가 부담을 하면서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도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법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면 기간 전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 남았을 때 기간 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많이 계약을 하는 게 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했을 때 계약 기간이 1개월 남았다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계약이 만료된 거로 생각을 할 텐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간이 한 달 남았다고 임차인한테 중개비를 공제하고 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면서 서로 문제들이 그 세게 부닥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서 그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갖고도 분쟁의 단골 소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비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그런 법조항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만 또한 임차인의 사정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될 경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비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빨리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뿐이지 기간 전이라는 그러한 그 기간 같은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 좀 참고로 드리면서 또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미리 중간에 빼줬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나갔을 경우에는 그 직장이 멀리 떨어짐에 따라 빨리 이사 가는 경우가 생겼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때 그러한 기간이 조금은 한 달, 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또한 그 월세에 대한 한두 달치를 공제를 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도 서로 협의를 봐가지고 공제를 하는 거지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임대인 같은 경우도 월세를 두 달치 정도, 통상적으로 두 달, 많게는 세 달, 작게는 한 달 정도를 더 공제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그러할 경우들도 미리 얘기를 하고 서로 협의를 봤다 그러면 그 공제하는 금액이 서로 협의가 되겠지만 말도 없이 처음에 말도 없이 그 월세를 한 달치 두 달치를 빼고 공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도 선뜻 납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쟁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반환하기 전에 소소하지만 서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를 조금씩 하신다 그러면 나갈 때도 분쟁에 대한 그러한 그 사례 같은 경우는 많이 줄을 수 있다는 말씀에 오늘은 상가 임대차뿐만 아니라 주택 같은 경우도 계약 종료와 함께 원상복구에 대한 그러한 소소한 그런 분쟁들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